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그래스호퍼를 통해 생성하는 기하학 요소인 점, 벡터, 그리고 플레인을 활용하는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하학적인 형태를 만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가 점, 선, 면일 텐데요. 이 중에서 우선 점, 그리고 점과 연관된 벡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레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 다루는 점, 벡터, 플레인은 그래스호퍼가 기하 요소를 생성하거나 변형을 시킬 때 그 근본이 되는 요소들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공간 안에서 뭔가를 만들 때 그 시작이 되는 요소가 바로 점, 포인트입니다. 포인트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방식으로 특정 위치에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가장 우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3차원 공간에서 x, y, z의 세 가지 좌표를 사용해서 포인트를 생성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 공간 안에 서피스가 놓여 있다면 해당 서피스의 내부 좌표인 u, v 좌표를 사용해서 서피스 위에 특정 위치의 포인트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간 안에 놓여 있는 커브 상의 한 점을 소문자 t 값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문자 t는 커브의 총 길이를 1이라고 봤을 때의 값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렇게 공간 안에서 포인트는 세 가지 방식 x, y, z, uv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문자 t로서 그 위치를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인트와 관련된 그래스호퍼의 몇몇 컴포넌트들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포인트에 관련된 그래스호퍼의 컴포넌트들은 자, 여기 벡터 탭에 가 보시면은 자, 오늘 다루게 될 포인트, 벡터, 플레인 모두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우선 포인트와 관련된 컴포넌트들이 여기에 있고요. 자, 이 중에서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컨스트럭트 포인트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컨스트럭트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x, y, z 좌표에 해당되는 숫자 값을 넣어서 우리가 포인트를 생성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단순하게 넘버 슬라이드를 하나 넣어 보도록 하죠. 자, 0에서부터 10까지의 넘버 슬라이드를 총 3개를 복사를 해서요. 자, 이렇게 각각 하나씩 x, y, z 좌표에 해당하는 숫자 값으로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자, 그 결과값을 패널로 보시면은 자, 포인트는 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각각의 x, y, z 좌표값을 사용을 해서 자, 이렇게 중괄호를 사용을 해서 포인트를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포인트는 다시 각각의 x, y, z 좌표값을 숫자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deconstruct 포인트 있죠? deconstruct라고 되어 있는 이 컴포넌트를 사용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x, y, z의 좌표값을 숫자로서 다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포인트 개념에서 자주 앞으로 사용하게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트랙터 개념을 적용을 해서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포인트 컴포넌트 여기에 보시면 자, 풀포인트라는 게 있는데요. 자, 풀포인트를 하나 갖다 놓고요. 자, 풀포인트는 두 개의 인풋 값을 가집니다. 하나는 포인트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떠한 기하 객체를 받아가는데요. 자, 이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프리뷰 다 끄고요. 자, 라이너에서 제가 포인트를 한 몇 가지 찍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여러 개의 포인트를 찍고요. 그 다음에 단순하게 원을 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원을 하나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자, 이것들을 다 그래스호퍼로 끌고 오겠습니다. 자, 우선 포인트부터 끌고 와야겠죠. 그리고 커브 각각 하나씩 끌고 올게요. 자, 커브부터 원 끌고 오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들만 자, 미리 다 선택을 해 놓고 set multiple points로 다 끌고 오겠습니다. 자, 풀 포인트는 G에 들어가는 기하 객체 여기서는 커브가 되겠죠. 그 다음에
P에 들어가는 포인트들. 자, 이 포인트들이 G에 들어오는 객체, 이 원이 되겠죠? 가장 근거리로서 투사가 되는 지점을 찾아줍니다. 자, 이렇게 점들이 가장 짧은 거리로 커브에 투사가 되는 그 위치에 점을 찾아주고요. 그게 P가 됩니다. 그리고 D는 이 투사가 되는 거리를 찾아주게 됩니다. 자, 결국엔 우리가 기준이 되는 객체에서 각각의 점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그 떨어진 거리를 최단 거리로 찾아주는 기능이 바로 풀포인트입니다. 자, 이 풀포인트 기능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브와 관련된 어트랙터 용도로서 아마 예제에 많이 활용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활용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예제를 통해서 어트랙터 기능으로 포인트가 활용이 되는 그러한 방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알아볼 거는 비슷한 방식인데요. 어떤 커브와 포인트, 어떤 객체와 포인트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번엔 포인트들끼리를 한번 계산을 해보는 방식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잠깐 지워놓고요. 자, 우선 두 개의 포인트 파라미터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라이너에서 여러 개의 점을 하나 찍어 놓고요. 자, 이 중에 전체 중에서 하나만 빼고 나머지들을 다 위쪽의 포인트로 끌고 오겠습니다. set multiple points. 그 다음에 아까 빼놨던 그 하나의 포인트는 따로 별도의 파라미터로 set one 포인트로 끌고 오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알아볼 거는 자, 이 기준이 되는 한 포인트와 그 다음에 나머지 포인트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포인트가 무엇인가를 찾을 때 사용하는 컴포넌트입니다. 자, 가장 먼저 할 거는 closest라고 검색을 해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closest point와 closest points 복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기본인 closest point부터 활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사용할 거는 두 가지입니다. input P는 기준이 되는 포인트예요. 지금 우리가 이 한 개만 끌고 왔던 얘가 P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C는 클라우드 포인트들의 집합입니다. 결국엔 이 나머지 포인트들을 다 끌고 왔던 요 위에 거가 되겠죠. 위치를 살짝 바꿔놓고 진행을 할게요. 자, C를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되는 포인트 요거가 되겠죠. 자, 이거랑 가장 가까운 포인트를 찾아줘요. 이 나머지 클라우드에서. 자, 그 결과값은 얘인가 봐요. 지금 보시면 아웃풋에 P가 나오고요. 자, 포인트로 한번 연결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녹색으로 표현되는 요 점이 가장 가까이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웃풋 i는 이 가장 가까운 포인트의 인덱스 값을 찾아줍니다. 결국엔 C에 들어와 있는 이 점들 중에서 이 가장 가까운 포인트의 인덱스 값이 뭔지를 찾아주는 거죠. 결과를 보면 자, 인덱스 값 8번에 해당되는 점이라고 나오네요. 자, 8번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포인트들의 순서를 보여주는 자, 포인트 리스트 컴포넌트를 사용을 해서 지금 이 클라우드에 해당되는 포인트들의 순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일을 조금 크게 해서요. 이것도 작네요. 10.0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지금 C에 해당되는 포인트 클라우드에 들어가 있는 점들의 인덱스 값들은 여기서부터 0부터 이런 식으로 돌아가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closest point에서 찾아낸 그 점의 인덱스 값은 8번이죠. 결국엔 이렇게 i 값 8번이 제대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D는 그 기준이 되는 점과
결과값인 8번 점 사이의 거리값을 디스턴스로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closest point는 가장 가까운 점 하나를 뽑아주고요. 자, 두 번째 살펴볼 closest point, 복수에 해당하는 closest point는 몇 개의 가장 가까운 점을 찾아낼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이 요 두 개의 포인트 파라미터를 끌고 올게요. 자, 위에 거가 기준점, 아래 거가 포인트 클라우드가 되겠고요. 자, M 부분에 몇 개의 점을 찾을지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1부터 5개까지의 넘버 슬라이드를 만들어내고요. 자, 똑같이 그 결과값을 한번 살펴보죠. 하나씩 다 연결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몇 개를 찾아낼지에 1을 넣으면은 결국엔 closest point와 똑같은 기능을 하겠고요. 자, 여기서 숫자를 하나씩 늘려볼게요. 자, 2개로 해놓으니까 자, 결과에 2개의 포인트를 찾아내고요. 각각 8번, 2번이라고 나오네요. 자, 요 2개가 가장 가까운 점, 상위 2개의 점을 이렇게 찾아줍니다. 그리고 그 거리값은 28하고 44 정도가 되네요. 자, 이렇게 포인트 클라우드 안에서 기준점과 가장 가까이 놓여 있는 점들, 그리고 그 몇 개의 점을 찾아낼지를 설정을 해서 자, 이렇게 closest points와 closest point 컴포넌트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잠깐 다 끄고요. 자, 마지막으로 포인트와 관련된 컴포넌트는 컬 duplicate입니다. 자, 컬 duplicate라고 쓰면 자, 가까이 붙어 있는 점들을 찾아주고요. 그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삭제를 할지, 그 다음에 둘 다 삭제를 할지, 아니면 둘의 평균 위치의 점을 새로 생성을 시킬지를 할 수 있는 컴포넌트입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점들이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가까운 곳에다가 점을 하나 더 추가를 시킬게요. 자, 여기에다가 점을 하나 더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포인트 컴포넌트로 그 점들을 다 끌고 오겠습니다. set multiple points 다 끌고 왔고요. 자, call duplicates 컴포넌트를 사용을 하면 이 가까이 붙어 있는 거 혹은 완전히 동일한 위치에 붙어 있는 점들을 찾아내거나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방식은 요 t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톨러런스 값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그 범위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우선 결과값을 하나씩 다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패널, 자, 이런 식으로 했고요. 자, 패널을 좀 길게 뽑아야겠네요. 자, 컬 duplicate로 정리가 된 결과를 보시면은 우선 포인트 11개가 나왔네요. 자, 기본 인풋 포인트도 11개고 지금 얘도 11개인 거 보니까 요 두 개가 아직 정리가 안 된 겁니다. 결국엔 이 톨러런스 값이 너무 작은가 봐요. 얘를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0.0으로 한번 해보죠. 자, 10.0으로 했더니 포인트가 10개만 나오게 됐죠. 자, 11개의 포인트를 가지고 이 10이라는 범위 사이에서 찾아보는 겁니다. 똑같은 점이 있나? 지금은 요 두 점이 10 범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정리가 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기본은 에버리지가 있고요. 자, 요 컴포넌트의 이름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leave one, call all, 에버리지가 있습니다. 자, 에버리지는 이 두 점의 평균 위치 중간에다가 점을 새로 생성시키는 겁니다. 이 두 개는 사라지고요. 그 평균 위치의 점을 새로 생성시키는 거기 때문에 두 개가 사라지고 하나가 만들어져서 마이너스 1개의 총 10개의 점이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아웃풋 i와 v를 보시면, 자, 먼저 i는 인덱스 값입니다. 자, 이 컬 duplicate에 의해서 정리가 된 포인트들의
결과 인덱스 값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0, 1, 2, 3, 4, 5, 6, 7, 그 다음에 8이 사라졌죠. 그 다음에 9, 10. 자, 이렇게 두 개의 인덱스가 제대로 사라지거나 마이너스 1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8번 인덱스 값의 포인트와 10번 인덱스 값의 포인트가 자, 이 해당하는 두 점인가 봐요. 자, 이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로 표현되는 게 바로 요 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인덱스 넘버를 보시면 8번 인덱스 점이 사라졌구나. 그 다음에 10번 인덱스 점이 바뀌었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V를 보시면은 몇 개의 점이 처리가 됐나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0번 한 개의 점이죠. 얘는 원래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다 한 개의 점, 한 개의 점 쭉 가다가 마지막에 9번 인덱스에 해당되는 점은 두 개가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점이 하나로 정리가 됐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결국엔 요 부분에 점이 새로 생긴 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에버리지를 리브 1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리브 1은 이 가까이 있는 두 점 중에 하나는 사라지고 하나만 남겨놓는 겁니다. 다시 한번 I 값과 V 값을 보시면 0, 1, 2, 3, 4, 5, 6, 7, 8, 9까지 멀쩡하게 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원래는 10번 인덱스가 있어야 되는데 10번 인덱스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10번이 누군가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사라졌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만 보면은 그 10번이 누구랑 가까웠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걸 알아보려면 요 옆으로 이 V 아웃풋을 보셔야 돼요. 8번 인덱스에 해당되는 점이 두 개의 점을 대표를 하고 있죠. 결국엔 8번 점이 10번 점과 가까웠고 그 10번 점 대신에 8번 점만 남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컬 올은 둘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 결국엔 0, 1, 2, 3, 4, 5, 6, 7, 8번도 사라졌고 10번도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점을 대표를 하는 점은 없어요. 모두 다 한 개의 점만 대표를 하는 애들만 남은 겁니다. 자, 이 컬 두플리케이트 컴포넌트를 사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점들에 해당하는 어떠한 지점 혹은 점 자체 중에서 위치가 중복이 되거나 혹은 근처에 있는 점들을 계산을 해서 둘 중에 하나는 지우던가 아니면 둘 다 지우던가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벡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벡터는 우리가 방향과 크기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퍼에서는 벡터는 실제 눈으로 보여지는 기하 객체가 아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라이노의 프리뷰 형태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벡터를 프리뷰 시켜주는 특정 컴포넌트를 사용을 해야 하는데요. 이거는 좀 이따가 그래서퍼에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기하객체가 아닌 이 벡터는 기본적으로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특정 위치까지의 화살표로 표현이 됩니다. 자, 따라서 x, y, z의 좌표로 표현이 되는 일반적인 이 포인트 역시 우리가 벡터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이 원점을 기준으로 해당 포인트의 위치까지 이어지는 벡터로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벡터에 관련된 몇몇 컴포넌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는 아까 포인트가 여기에 있었죠. 컴포넌트들이 그 옆에 벡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컴포넌트들이 모여 있고요. 자,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벡터 컴포넌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두 점을 연결시켜서 벡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벡터 2포인트, 벡터 EPT라고 되어 있는 이 컴포넌트를 사용을 해서 두 점을 잇는 벡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라이너에서 두 점을 찍고요. 각각 포인트 파라미터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불러오고,
자, 복사해서 두 번째 점도 set one point로 불러오고요. 자, 이 두 점을 연결시켜서 벡터를 만들게요. 그리고 벡터는 방향이 중요하다 보니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있는 건지 그 순서가 연결되는 방식이 중요해요. 자, 지금 같은 경우 자, 1번이 얘고요. 자, 2번이 얘였죠. 자, 그래서 벡터는 이 방향으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A에서 B까지의 벡터를 만들어라. 자, 이 벡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라이너의 프리뷰로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만약에 벡터가 어느 방향으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벡터 디스플레이라는 컴포넌트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 벡터 디스플레이라고 되어 있는 컴포넌트를 불러오고요. 자, 벡터는 기본적으로 방향과 거리 값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V를 벡터 디스플레이에 V에 연결시키고요. 자, 그 다음에 A가 중요해요. 어디를 기준으로 했던 상관없이 벡터는 방향과 길이가 되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네 개의 벡터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어디를 기준으로 그릴 건지 이 A가 결정이 나야 돼요. 자, 지금은 우리가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벡터를 만들었으니까 자, 요 1번 점을 기준으로 벡터를 표시를 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A에다가 얘를 연결시키시면 자, 이 A에 되어 있는 요 점을 기준으로 그 벡터의 방향, 그 벡터의 거리만큼 화살표가 만들어집니다. 결국엔 두 번째 점까지 이렇게 화살표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인풋 값 중에 U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 Unitize Output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벡터를 유닛 벡터로 만들 건가? 그 옵션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false가 되어 있고요. 자, toggle이라고 써서 자, 불리언 토글을 불러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웃풋을 각각 먼저 패널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L은 벡터의 길이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벡터는 우리가 점, 포인트로 표현이 되는 것과 약간 비슷해요. X좌표, Y좌표, 그 다음에 Z는 0으로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X값, Y값에 해당되는 특정 좌표의 점까지의 거리를 갖고 있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 벡터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점과는 엄밀히 따지면 점과는 약간 달라요. 점은 각각의 좌표 사이에 하나의 띄어쓰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벡터는 콤마 다음에 바로 숫자가 붙어 있고요. 점은 중간에 띄어쓰기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패널에서 봤을 때 뭐가 점이고 뭐가 벡터라는 것은 그 띄어쓰기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표현되는 벡터에다가 제가 만약에 이 unitize를 true로 바꾸면요. 자, 이렇게 바뀌어요. 자, 벡터가 unitize, 유닛 벡터로 돼서 결과적으로 이 길이가 1로 딱 바뀌어 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결과 벡터는 A 지점에서부터 길이가 1인 유닛 벡터로 바뀌게 된 겁니다. 자, 이 unitize 옵션 말고도 그냥 유닛 벡터라는 컴포넌트가 있어요. 자, 벡터 2포인트 컴포넌트 자체는 유닛 벡터로 변화시켜주는 옵션이 있지만 그게 없는 경우에는 자, 이렇게 유닛 벡터라는 별도의 컴포넌트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유닛 벡터, 길이가 1인 유닛 벡터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unitize는 false로 바꾸고요. 다시 유닛 벡터를 지나쳐서 한번 유닛 벡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벡터의 길이 값을 알아보려면 자, 벡터 랭스라는 게 또 있어요. 벡터 랭스, 벡터의 길이를 찾아주는 겁니다. 벡터 2포인트는 아웃풋으로 가지고 있는데 자, 이 벡터 랭스를 사용하면 직접 그 길이 값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닛 벡터라는 컴포넌트를 지나가니까 길이 값이 1인 벡터로 바뀌었고요. 벡터 랭스를 가지고
그 길이를 다시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벡터를 또 분해하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deconstruct 벡터. 자, deconstruct 벡터 컴포넌트를 사용하면 해당 벡터를 각각 x, y, z의 값으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벡터를 한번 뽑아보죠. 자, 각각 요 숫자 값이 결국에는 뽑혀질 거예요. 자, 벡터를 deconstruct 벡터를 지나치고요. 그 결과값을 패널로 보시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동일한 값으로 이 값이 그대로 이렇게 뽑혀져 나오죠. 벡터에 여기 0. 네. 자, 벡터를 구성하는 각각 x, y, z의 좌표값을 이렇게 숫자로서 deconstruct 벡터가 뽑아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두 포인트를 가지고 두 포인트를 연결해서 벡터를 만들어 봤는데, 자, 그거보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벡터 x, y, z입니다. 여기 있죠? 벡터 x, y, z. 벡터 x, y, z는 직접 x, y, z에 해당되는 숫자 값을 넣어줘서 그거를 벡터로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포인트는 결국엔 벡터와 동일하다. 원점을 기준으로 그 포인트까지 이어지는 벡터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 각각의 x, y, z 좌표값에 해당되는 넘버 슬라이드를 우선 넣어주고요. 10까지의 넘버 슬라이더를 이렇게 넣어줘서 벡터를 만들 수가 있고요. 당연히 벡터는 보이지가 않으니까 벡터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해서 벡터를 표현할 수가 있고, 자, 기준이 되는 점이 현재는 안 나와 있죠. 자, 원점을 기준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onstruct point 컴포넌트를 활용을 해서, 자, 원점이 여기 있네요. 자, 원점을 기준으로 이 해당 벡터를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 화살표로. 자, 그러면 x, y, z 10, 10, 10으로 표현되는 포인트까지의 벡터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벡터 x, y, z를 사용을 해서 또 하나의 벡터를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는 값을 좀 바꾸죠. x를 10까지, y, z를 다 0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벡터 디스플레이로, 그러면 그 벡터는 어떻게 보일지, 자, 이렇게 되겠죠. x값 10, y값 0, z값 0에 해당하는 점으로 가는 벡터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벡터를 가지고 잘 사용하는 컴포넌트 중에 하나가 이 두 벡터 사이의 각도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앵글이라는 검색어를 사용을 하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벡터 사이의 그 각도 값을 계산하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각각 A, B에 두 벡터를 넣어 주시면 이 두 벡터 사이의 값을 계산을 해 주고요. 두 가지 방식으로 결과값을 만들어 줍니다. 자, A는 요 예각에 해당하는 각도를 얘기를 해 주고요. 그 다음에 R은 그 반대편 각도를 계산을 해 줍니다. 그래서 각각, 자, A와 R로서 그 사이값, 그 다음에 반대 각도를 계산을 해주고요. 자, 이 각도 값은 당연히 레디안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디그리 방식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자, 디그리라는 컴포넌트를 한번 거쳐가면, 자, 각도가, 패널을 하나 복사를 해서 다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54.7도고 그 반대편은 305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두 벡터를 계산을 하는 이 앵글은 당연히 이 3차원 공간 안에 각도를 계산을 해주고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 하나의 벡터가 3차원 공간 안에 있더라도 이 벡터를 xy 평면에 투영을 시키고 그 사이 각도를 계산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이 벡터를 어떤 특정 평면에 투영을 시킨 다음에 계산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앵글이라는 것 자체에 요 P 부분이 있어요. 자, 어느 플레인을 기준으로 계산을 할 거냐 그거를 지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 z값을 갖고 있는 이 벡터를 xy 평면에 투영을 시키고 그 사이 각도를 계산을 하겠다. 그러면 xy 평면을 이 P에다 넣어 주시면 돼요. 자, xy 플레인을 넣어서 P에다가 넣어주면은 결국엔 두 벡터 모두 xy 평면에 투영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이 각도를 이렇게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자, 지금은 r 값이 오히려 더 작게 나왔네요. 자, 평면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요 값이 바뀔 수가 있는데, 자, 요거 둘 중에 하나 뭐 작은 값으로 쓰거나 뭐 큰 값으로 쓰겠다라는 거를 뭐 따로 별도로 계산을 해서 또 이 값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알아볼 거는 플레인입니다. 자, 플레인은 두 축, x축이나 일반적으로 x축이나 y축이 되겠죠. 이 두 축을 기준으로 무한한 평면의 공간을 생성하는 좌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월드 XY 평면을 기준으로 객체를 다뤘었는데요. 자, 그래서퍼 작업을 하다 보면 단순히 XY 평면이 아니라 각 객체가 놓여진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 플레인을 다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룰 줄 아셔야 공간상에 놓여 있는 객체 혹은 특정 방향으로 객체를 회전하거나 하는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플레인은 결국 또 포인트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X, Y, Z의 좌표를 갖고 있는 이 포인트는 결국 3차원 공간에서 해당 위치를 원점으로 하는 X, Y 평면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다루는 포인트 벡터 플레인은 결국 다 포인트와 동일한 개념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한번 플레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컴포넌트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포인트 벡터와 관련된 컴포넌트들도 다 결국엔 포인트로 그리고 플레인으로 연관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래서퍼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XY 평면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XY 플레인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XY 플레인은 원점을 기준으로 X축과 Y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무한 평면이죠. 자, 그래서퍼에서는 플레인들은 지금 보시는 이러한 격자 무늬로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다가 이 격자 무늬의 플레인이 보여지는 게 조금 눈에 거슬린다 혹은 너무 작아서 좀 크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경우에는 자, 그래서퍼 메뉴에서 플레인의 크기를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퍼의 디스플레이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은 자, 프리뷰 플레인 사이즈라는 옵션이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숫자 값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플레인이 보여지는 크기를 변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을 때는 이 숫자 값을 바꿔주시면 돼요. 자, 기본이 되는 XY 플레인을 우선 한번 분해를 시켜 볼게요. 자, deconstruct plane 이라는 컴포넌트가 있고요. deconstruct plane은 해당 플레인의 원점, 그 다음에 X, Y, Z 축에 해당하는 벡터를 뽑아내 줍니다. 자, XY 플레인을 연결시켜 보면 자, 각각 기준점은 원점이 되겠고요. 자, X축에 해당하는 벡터는 유닛 벡터인 1, 0, 0이 되겠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인트들은 중간에 띄어쓰기가 들어가고 벡터는 띄어쓰기가 없이 딱 달라붙어 있는 걸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Y축은 010, Z축은 001.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축에 해당하는 벡터들을 deconstruct plane으로 뽑아낼 수가 있고요. 이 축들을 사용을 해서 다시
플레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construct plane이라고 하면 construct plane은 자, x, y에 해당하는 벡터 축을 받고요.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오리진을 받게 됩니다. 두 개만 있으면 플레인은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O에 기준점이 들어가고 x축, y축. 자, 그 결과는 xy 평면이 되겠죠. 만약에 y축에 해당하는 거를 유닛 z 벡터를 집어넣어 보면 자, 이렇게 세워진 거가 되겠죠. x 벡터와 z 벡터를 가지고 만들어진 플레인이 되겠고요. 해당 플레인의 y 값은 y축은 이렇게 됩니다. z 유닛 벡터를 사용을 해서 플레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결과 플레인의 y축은 결국엔 z축이 되겠죠. 자, 그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XY가 있으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YZ도 있고 그 다음에 X, Z 플레인도 각각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적절히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플레인을 만드는 방식은 자, 이렇게 원점과 X, Y 축에 해당하는 벡터를 넣는 것도 있고요. 자, 플레인을 만드는 컴포넌트 방식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해당하겠네요. 두 커브가 놓여져 있는 평면, 하나의 커브와 점이 놓여져 있는 평면, 세 개의 점이 놓여져 있는 평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놓여져 있는 평면, 이렇게 플레인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기본이 되는 것만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라인 플러스 라인, 두 개의 커브로서 평면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우선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단순히 XY 평면에다가 두 개의 커브를 놔뒀는데요. 자, 커브 파라미터로 둘 다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커브, 두 번째 커브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커브를 불러왔고요. 다음에 두 번째 커브를 불러왔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커브가 이루는 평면을 만들어 보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커브에 해당하는 A에 들어와 있는 커브의 시작점이 바로 만들어진 플레인의 원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커브가 그 X축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원점과 X축은 첫 번째 커브의 시작점과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Y축은 뭐 자동으로 직각으로 계산이 되겠죠. 자, A에 들어오는 커브와 그 커브의 시작점이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라인과 포인트.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불러왔던 요 커브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점을 하나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포인트 컴포넌트로 점을 하나 찍어서 요 포인트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P에다가 연결을 시키면 결국엔 얘도 XY 평면이 될 거예요. 지금 제가 모든 객체를 다 그냥 XY 평면에 만들었기 때문에요.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L에 들어와 있는 커브의 시작점이 기준점이 되고 그 커브 자체가 X축이 됩니다. 그것도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포인트, plane 3 points. 세 개의 점을 사용을 해서 그 세 개의 점이 놓여진 플레인을 찾는 거죠. 자, 지금은 다 XY 평면에 만들지 말고 하나만 살짝 Z축으로 살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엔 요 세 개의 점이 이루는 이 평면, 약간 뉘어져 있는 평면이 만들어지겠죠. 자, 하나씩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자, 세 번째 점. 각각 A, B, C에 연결을 하면
자, 이렇게 살짝 뉘어져 있는 평면을 보실 수가 있죠. 자, 평면의 크기를 좀 많이 키워볼게요. 한 100 정도. 자, 그리고 아까 이 플레인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플레인 3포인트로 만들어진 플레인은 결국엔 요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세 번째 점 때문에 약간 기울어진 형태를 보인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A에 들어와 있던 점이 원점이 되고요. B에 들어온 점이 X축, 지금 보시면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죠. 빨간 게 X축이니까 두 번째 점이 결국엔 X축의 방향을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Y축은 자동으로 직각으로 되어 있는 축을 만들어내는데, 자, 오른쪽 방향이 될 수도 있고 왼쪽 방향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둘 다 결국엔 직각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 결과물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느 방향으로 Y축이 만들어졌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어느 쪽으로 만들어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기본으로 플레인을 만드는 것들이 construct plane, line 포인트, 그 다음에 3포인트가 있고요. 자, 그 외에 나머지 컴포넌트들도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플레인 노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인 노멀은 특정 벡터를 노멀로서 가지고 있는 플레인을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이 Z축에 해당하는 부분에다가 어떤 벡터를 넣어 주고요. 오리진, 그 시작점을 지정을 해주면 거기에 맞는 플레인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지금 한번 이 Z축에 해당하는 벡터를 만들어 보죠. 자, 벡터 만드는 것 중에 가장 단순한 벡터 2포인트로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2포인트니까 두 점을 각각 불러와서 자, 두 점을 잇는 벡터를 만들었고요. 자, 보이지가 않으니까 벡터 디스플레이로 자, A 지점부터의 벡터. 자, A가 얘였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벡터가 만들어졌죠. 자, 이 벡터를 노멀 벡터로 활용하는 플레인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엔 벡터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아마 플레인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플레인이 되겠죠. 결국엔 얘가 Z축으로 활용이 돼야 되니까요.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플레인 노멀의 Z축에 해당하는 벡터를 연결을 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O는 기본적으로 0,0,0 원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원점을 기준으로 이 벡터의 방향대로 Z축을 가지고 있는 플레인이 만들어졌죠. 자, 여기다가 플레인을 만드시려면 이 점을 오리진에다가 연결을 시켜 주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벡터를 사용할 거니까 오리진이 어디냐로 따라서 다 플레인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노멀의 역할을 하는 벡터를 활용한 플레인을 만드는 컴포넌트였고요. 자, 그 다음에 플레인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는 몇몇 가지 컴포넌트들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플레인 옵셋이 있습니다. 자, 플레인 옵셋은 말 그대로 특정 플레인을 옵셋 시키는 기능을 하는 거죠. 자, 기본 값인 XY 플레인이 있고요. 이 옵셋 값에 따라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XY 플레인이 조금 옵셋이 돼서 위로 띄워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만들었던 이 플레인을 한번 활용을 해 볼게요. 자, P에다가 어떤 플레인을 옵셋 시킬지를 연결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O에다가 넘버 슬라이더를 넣어 주시면 자, 이렇게 그 플레인의 Z축에 해당하는 값으로 옵셋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Z축 방향으로. 여기다가 당연히 마이너스를 넣으면 반대로 옵셋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플레인 오리진이라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플레인 오리진도 플레인의 위치를 변경을 시키는 겁니다. 옵셋은 거리 값을 줘서 띄우는 거고요.
자, 플레인 오리진은 오리지널 플레인을 특정 점의 위치로 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우선 B는 베이스 플레인이 될 겁니다. 자, 지금은 옵셋 말고 옵셋은 잠깐 끄고요. 자, 기존에 사용했던 요 플레인 요거를 집어넣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플레인을 어디로 이동을 시킬 건지 점을 지정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아까 우리가 처음에 불러왔던 요 점 있죠? 걔를 한번 갖고 올게요. 자, 요 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점을 연결을 시켜주면 해당 플레인이 똑같이 그 방향 XY 축을 유지한 채 그 점으로 이동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테이트. 자, 로테이트 플레인. 자, 로테이트 플레인이 있어요. 플레인 자체를 회전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로테이트 플레인은 해당 플레인 우선 끄고요. 자, 플레인 오리진으로 옮겨졌던 이 플레인의 Z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로테이트 플레인에 P를 연결시키고요. 어떤 플레인을 돌릴 건지, 그 다음에 얼마만큼 돌릴 건지 A에다가 넘버 슬라이더를 뭐 0부터 180까지 넣어주고요. 당연히 A는 레디언 값이기 때문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디그리로 변경을 시켜 주셔야죠.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Z축을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해보도록 할게요. 클로지스트 포인트. 자, 플레인 클로지스트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플레인 클로지스트 포인트는 특정 점이 해당 플레인에 투영이 되는 그 가장 근거리니까요. 플레인에 투영이 되는 점과 거리값을 계산을 해 줍니다. 자, 자, 얘를 그대로 한번 써보죠. 자, 이 점이 지금 이 플레인의 가장 근거리 수직으로 떨어지는 거죠, 결국엔. 그럼 결국엔 이 점이 나올 거예요, 결과적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아까 요 점이 얘네요. 자, 이 점을 여기다가 P에다가 S에다가 넣어주고요. 샘플 포인트 어느 플레인까지 최단 거리를 구할 건지를 P로 넣어줍니다. 자, 지금 뭐 둘 다 상관없겠네요. 로테이트 플레인이든 오리진 플레인이든 결국엔 똑같은 방향만 다를 뿐 똑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그냥 로테이트 플레인 결과값을 넣어줄게요. 자, 그러면 샘플 포인트로 들어오는 이 점이 해당 플레인의 가장 최단 거리로 투영된 요 점이 P로 나오고요. 볼게요. P의 좌표값이 나오고요. 자, UV는 그 투영된 점의 좌표값을 월드 좌표값이 아니라 요 플레인에 P에 들어와 있는 플레인의 좌표 시스템으로 계산을 해 준 겁니다. 자, 결국엔 0,0,0이 될 거예요. 이 점이 바로 그 기준점이 되는 곳에 투영이 됐기 때문에 결국엔 0,0,0이 나왔고요. 자, 투영된 거리 디스턴스 79mm 정도 투영이 됐네요. 거리만큼. 자, 이렇게 플레인 클로지스트 포인트는 특정 점이 그 플레인에 투영이 되는 월드 좌표값, 해당 플레인에 해당하는 좌표값, 투영된 거리를 찾아주게 됩니다. 자, 몇 가지를 더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얼라인 플레인. 자, 얼라인 플레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얼라인 플레인 중에서 얼라인 플레인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우리가 우선 커브를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라이노에서 그냥 곡선의 커브를 하나 그리고요. 자, 이 커브를 살짝 Z축으로 올려서 3차원 공간 안에서의 곡선으로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커브를 끌고 오고요. 그 다음에 이 커브를 한번 디바이드로 한번 나눠 보도록 할게요. 자, 디바이드 커브 나눴고, 뭐 개수는 우선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바이드 커브에 의해서 그 결과값이 포인트와 t 값이 나오는데요. 자, t는 대문자 t는 탄젠트 벡터를 얘기합니다. 해당 점에서의 이 탄젠트 벡터 값 이렇게 되는 거. 자, 이러한 탄젠트가 나오는데요. 자, 이거를 가지고 한번 아까 우리가 Z축에 해당하는 노멀 벡터에 해당하는 벡터를 가지고 플레인을 만드는 게 있었죠. 자, 플레인 노멀. 자, 플레인 노멀을 사용을 해서 해당 탄젠트 벡터를 Z축으로 하는 플레인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각각의 탄젠트 벡터가 다 원점을 기준으로 플레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다 모여 있죠. 자, 그거를 이 오리진을 각각의 점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디바이드 커브에 의해서 만들어진 포인트들을 자, 이렇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각 점에서의 Z축을 기준으로 플레인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지금 플레인을 조금만 작게 할게요. 겹쳐가지고 헷갈리니까. 자, 50 정도로 줄였습니다. 자, 근데 잘 보시면은 자, 어떠한 플레인은 이게 X축이 Z축이 Y축이에요. 자, R 그러니까 빨간색 R이 X, G에 해당하는 녹색이 Y거든요. RGB 이런 식으로. 그래서 XY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어떤 거는 이게 X고 이게 Y입니다. 자, 각각 노멀 벡터에 의해서 플레인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실제 그 해당 플레인에 만들어진 플레인의 X축과 Y축의 방향은 일정하게 보장이 되지가 않아요. 지금 이 윗부분에 만들어진 플레인 같은 경우 다 대략 비슷하게 다 왼쪽을 X축으로 가지고 있네요. 자, 그런데 아까 보신 것처럼 얘네들은 조금 다르죠. 자, 방향이 이렇게 약간 틀어지게 됩니다. 자,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단순하게 원을 그린다 했을 때는 어차피 XY축 방향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괜찮은데 뭐 다각형 뭐 그런 경우에는 XY축이 어디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가 중요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이 플레인을 그냥 사용을 하면 방향이 뒤틀어지게 됩니다. 플레인별로. 그래서 그거를 일정하게 보정을 시켜주는 게 바로 Align Planes예요. 자, Align Planes의 P 부분에 보정을 시킬 플레인들을 넣어주고요. 잠깐 우선 다 프리뷰를 끌게요. 자, 이 P 부분에 들어와 있는 플레인들을 특정 플레인을 기준으로 다 보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M 부분에 특정 하나의 플레인을 넣어줄게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플레인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커브를 이렇게 그렸으니까 자, 이 플레인이 아마 0번 인덱스를 갖고 있는 플레인일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리스트 아이템을 사용을 해서 첫 번째 플레인, 자, 얘죠. 0번 인덱스를 갖고 있는 플레인이 얘네요. 자, 얘를 연결을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방향이 다 이렇게 일정하게 되어 있죠. 자, 딱 뉘어져 있지는 않네요. 자, 이러한 식으로 특정 플레인을 기준으로 해서 비슷한 방향으로 다 이렇게 결정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가 되기 전의 모습을 보시면 자, 이렇게 이쪽 갔다가 뭐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자, 그거를 얼추 비슷하게 Align Planes로 다 왼쪽을 기준으로 X축이 만들어지도록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달아볼 거는
제가 아까 포인트는 결국엔 벡터로서 활용할 수도 있고 플레인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포인트를 한번 가지고 각각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커브는 잠깐 지우고요. 자, 하나의 포인트를 set one 포인트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결과값은 당연히 해당 포인트의 좌표가 되겠죠. 자, 지금 라이노에서 끌고 왔기 때문에 레퍼런스 포인트라고만 나오지 좌표가 나오진 않거든요. 자, 인터널라이즈를 시키면 그때부터는 좌표가 표시가 됩니다. 자, 라이노에서 끌고 왔던 포인트 파라미터를 인터널라이즈 시키면 그때부터 포인트의 좌표가 보여요. 자, 원래는 그냥 레퍼런스 포인트로만 나타나는데 인터널라이즈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좌표가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x, y, z축으로도 좌표값이 표현이 되게 다시 갖고 올게요. 자, 그리고 네, 인터널라이즈가 되어 있죠. 자, Z축 좌표값이 들어오도록 다시 점의 위치를 바꿨고요. 자, 이렇게 X, Y, Z 좌표에 의해서 표현된 이 점을 바로 그냥 벡터 파라미터에 연결을 시키면요.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면 원점을 기준으로 해당 점까지의 거리값과 방향을 갖고 있는 벡터로서 자동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은 중간에 띄어쓰기가 있고요. 벡터는 띄어쓰기가 없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점을 다시 플레인 파라미터에 한번 연결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 결과를 보시면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해당 점을 원점으로 가지고 있고 유닛 Z 방향으로 이루어진 플레인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결국엔 점은 벡터로서 변환을 시킬 수도 있고요. 플레인으로도 자동으로 변환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각 벡터는 원점을 기준으로 해당 점까지의 거리값을 갖고 있는 벡터, 그 다음에 플레인은 해당 점을 기준점으로 하고 유닛 Z 방향으로 이루어진 플레인, 그렇게 구성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플레인을 그러면 벡터로 지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자주 아마 활용이 될 거예요. 자, 플레인을 벡터 파라미터에 통과시키면 해당 플레인의 노멀 벡터를 뽑아줍니다. 지금 이 플레인은 유닛 Z를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유닛 Z에 해당하는 벡터가 이렇게 뽑아져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포인트, 벡터, 플레인을 서로 왔다 갔다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값이 만들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드가 있는데요. 자, 그리드는 그래스호퍼가 조금 쉽게 특정 패턴을 가진 형태로 커브나 포인트들을 생성할 수 있게 해주는 컴포넌트입니다. 자, 몇 가지 기본 형태의 그리드를 쉽게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드는 마찬가지로 요 벡터 부분에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렉탱귤러부터 보시면은 단순하니까요. 자, 렉탱귤러 그리드는 P에 들어오는 특정 점을 기준으로 그리드를 만들어내고요. 이 사이의 간격이 몇으로 할 건지는 S에 각각 X축으로 Y축으로 간격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몇 개씩 그리드를 만들 건지는 여기 EX, EY 부분에 넘버 슬라이더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넘버 슬라이드 10가지로
각각 다 연결을 시켜 주시고요. 자, 지금 P가 월드 XY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월드 XY를 기준으로 간격이 10, 자, 여기에 10mm가 될 거고요. 자, EX는 X축 디렉션, 레드. 자, X축으로 10칸, Y축으로 10칸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렉탱귤러니까 크기를 다르게 직사각형으로 그리드를 만들 수도 있고요. 자, 둘 다 정사각형의 그리드를 만들고 싶으시면은 스퀘어도 별도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트라이앵귤러, 그리고 헥사고널, 뭐 레이디얼,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자, 스퀘어는 이렇게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트라이앵귤러, 이렇게 삼각형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형태로 만들어질 거고, 헥사고널은 이렇게 벌집 모양, 마지막에 레이디얼은 이렇게 방사 형태의 그리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각각 커브와 그다음에 포인트, 요 각 교차 지점에서의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생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요 그리드를 잘 사용을 하면 좀 다양한 형태의 패턴을 만들고 그걸 사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어떠한 객체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리드에 보시면은 요 세 가지 퍼퓰레이트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제를 하면서 아마 몇 번 다뤄보셨을 텐데, 자, 잠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populate 2D. 자, populate 2D는 자, 아래에 해당하는 직사각형 내에 n에 해당하는 점들을 만들어 주고요. 시드 값을 변경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무작위로 포인트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populate 2D는 이 범위 경계에 해당하는 요 라인 부분에는 포인트가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뭐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이 라인 위에 올라져 있지 않고 그 옆에 있어요. 경계 라인 자체에는 점이 안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 경계라는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사각형을 하나 그려 봐야겠네요. 자, 서클. 자, 서클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서클을 만약에 populate 2D에 연결시키시면은 자, 사각형 서클을 렉탱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네요. 자, 얘를 한번 여기다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populate 2D 자체는 사각형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지지가 않네요. 자, 그런데 populate geometry는 인식이 됩니다. geometry는 사각형이 아니라 어떠한 객체도 만들어지니까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자, 이 원의 커브에다가 populate geometry를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객체 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객체 위에 점들이 만들어지지 뭐 내부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pop2D에서 서클은 사각형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populate 2D를 하되 여러분들이 이 내부의 점을 만들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원 내부에 이거를 만들고 싶을 때는 자, 요거를 섞어 쓰셔야 돼요. 자,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바운더리 서피스로 커브를 면으로 바꿔줍니다. 자, 바운더리 서피스로 커브를 면으로 바꿔주고요. 그 면을 populate geometry에 넣어주시면 이 2D 공간 안에 서피스가 만들어지고 그 서피스 내부에 점이 찍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원 내부에 점을 찍는 것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정 곡선도 해당이 돼요. 이런
자, 곡선을 만들고 이 곡선을 커브로 끌고 오고요. 그 커브를 바운더리 서피스로 지나면은 자, 커브 내부에 이 커브 내부에 무작위의 점을 생성을 시킬 수가 있죠. 자,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쌍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같이 쓰시면 되고요. 자, populate 3D는 이렇게 3차원 박스 내부에 점을 생성을 시키는 거예요. 자, 3차원 박스 내부 얘도 마찬가지로 경계에 해당하는 이 면상에는 점이 찍히지가 않습니다. 경계에 해당하는 면 아니고 그 내부에 점이 찍히는 방식을 populate 3D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자, 박스를 하나 가지고 생각해 봐야겠네요. 자, 박스 그냥 단순하게 센터 박스를 사용을 해서 박스를 만들었고요. 자, 이 박스를 만약에 populate 3D에 연결을 시키면 그 박스 내부에 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자, 박스 공간 내부에 점이 찍힌 겁니다. 그리고 박스의 이 면에 경계면에는 점이 찍히지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박스에다가 populate geometry를 연결시키면 자, populate 3D는 내부, populate geometry는 그 경계면 이 면 자체에 점이 찍히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둘러보면서 경계에 찍힌 걸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계에 점이 찍히느냐, 그 객체 내부에 점이 찍히느냐가 이렇게 populate geometry와 그 다음에 populate 3D, 2D가 조금 다르다, 작동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를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 포인트, 벡터, 플레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드와 연관된 컴포넌트들을 배웠는데 자, 말씀드린 대로 포인트는 각각 뭐 벡터와 플레인으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좀 복잡한 형태의 객체들을 다루다 보면은 특히나 플레인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생겨요. 자, 그럴 땐 여러분들이 이 플레인을 직접 변형을 시키거나 회전을 시키거나 이렇게 다룰 수 있는 방식을 아셔야지만 제가 정확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